자, 지난번에 리뷰한 거랑 이어서 10과, 11과, 12과 내용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2과 내용은 불과 지난주에 같이 공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내용을 다루지 않고 10과, 11과 내용을 같이 리뷰해 볼게요. 10과는 조선시대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죠? 조선시대의 생활 어떤 게 있었을까요? 조선시대는 고려 그전에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와 달리 종교가 바뀌었어요. 종교라기보단 국가의 근본 이념, 이데올로기가 바뀌었어요. 조선시대의 근본 이념은 유교를 바탕으로 태조 이성계가 유교를 나라의 기강으로 잡았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신분제도라는 게 고려에도 있었고 통일신라에도 있었는데 신분제도, 카스트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그 신분제도를 굳건하게 붙들어줬던 게 바로 유교였어요. 그죠? 신분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이 계급으로 나뉘었겠죠? 이게 왜 볼펜 기능이 없을까? 자, 계급으로 나누었다. 사람이 계급으로, 랭크로 나누었다. 이념, 이데올로기입니다. 자, 관혼상제. 유교의 기본이 되는 것은 관혼상제라고 했는데요. 그 관혼상제는 무엇이냐 하면 4가지 중요한 예식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 관은 성인이 돼서 치르는 예식이에요. 관례, 혼, 웨딩. 그 다음에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funeral, 제사를 하는 거죠. 이미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한 예식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충성. 자, 관혼상제가 중요한 것은 백성은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와 우더른을 공경하며 남녀간의 도리를 지켜야 한다. 자, 여기서 단어 중에서 좀 어려운 거 충성은 loyalty예요. 그죠? 백성은 임금에게 충성해야 하고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고 남녀간의 도리를 지켜야 한다. 자, 이거 딱 들었을 때 느낌은 조선시대는 뭔가 위아래의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에 바로 근간을 붙들어준 게 바로 유교였죠. 자, 신분제도라는 게 있었는데요. 신분제도는 이렇게 4가지로 나누죠. 가장 위에 있는 위의 계급을 양반이라고 했고요. 관리, 주로 백성들을 관리하는 관리 대상이 되었고요. 중인 하면은 양반보다는 낮은 관리직에 있었고 의학, 메디컬 쪽, 법률, 로우, 통역, 인터프리테이트 하는 통역 일 등의 일들을 맡았던 게 중인입니다. 바로 밑에가 상민으로 백성들의 많은 대다수가 차지했던 상민 계급이죠.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들을 천민이라고 불렀고요. 주로 노비들이 많은 천민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자, 신분과 계급에 따라서 생활 모습이 달랐는데요. 어떻게 달랐느냐? 자, 양반과 상민 2가지 계급만을 구분해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양반은 주로 옷을 입어도 화려한 옷을 입었고 상민은 수수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죠? 양반은 쌀밥을 먹고 상민은 잡곡밥을 먹었어요. 그죠? 양반은 기와집에서 살았고 상민은 주로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신분에 따라서도 생활하는 생활의 모습이 틀렸어요. 그죠?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모습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신분에 따라서 여가 시간을 보내는 놀이도 틀렸어요. 양반은 주로 바둑을 두거나 시를 쥐었어요. 우리 좀 전에 공부했던 시집기, 시조를 읊으면서 놀았고요. 서예, 글쓰기나 활을 쏘는 것들을 하면서 놀았습니다. 그에 반해 상민들은 농악놀이를 하거나 줄다리기, 연날리기, 강강술래, 씨름 등의 민속놀이를 하면서 여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반대말끼리 줄을 이으세요. 잠깐 선생님이 왜 이 기능이 안 될까요? 자, 반대말끼리. 자, 반대말. 부유하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부유하다의 반대말은 가난하다죠. 줄이 안 꺼지네. 그죠? 최상의 반대말은 최하입니다. 그죠?
초기의 반대말은 후기, 천하다의 반대말은 귀하다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11과 빠르게 소식을 전해요.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소식을 전해요. 소식을 어떻게 전했는지 통신 기술의 발달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글이었어요. 그죠? 직접 가서 소식을 전하는 방법이 가장 오래된 방법이죠. 그랬지만 좀 더 멀리 있는 곳에는 소리를 들리게 하면서 북이나 징을 사용해서 한 번 북이 울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두 번 북이 울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미리 약속을 정해놓고 북징을 사용해서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 먼 곳이나 바람이나 바다 파도 소리 때문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는 어떻게 연락을 했냐? 신호연을 띄우거나, 여기서 연은 카이트예요. 시그널 카이트를 띄우거나 깃발, 플래그를 사용해서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도 더 멀리 있는 곳에는 어떻게 소식을 전했을까요? 사람이 직접 가서 전했겠지만 사람보다는 좀 더 빠른 말을 이용해서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때 사용되었던 말을 파발마라고 합니다. 파발마. 자, 그리고 봉화. 봉화는 연기나 불을 피워서 높은 산봉우리에 연기나 불을 피워서 소식을 전했던 방법을 바로 봉화라고 하죠. 비둘기. 비둘기는 지금도 군대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비둘기 다리에 편지를 묶어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통신망이 모두 단절되거나 두절되었을 때 비둘기는 여전히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 비둘기의 다리에 편지를 묶어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게 발달돼서 우체국이라는 어떤 기관이 생기죠. 그래서 소포나 편지, 우편물들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전신기예요. 그죠? 짧은 소리, 긴 소리를 연락하여서 그거를 문자로 바꿔서 소식을 전하던 전신기라는 것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때 되었던 수단 중에서 파발마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파발마는 마패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죠? 마패에 말이 그려져 있는 숫자대로 말을 내어줬는데 어디서 내어줬느냐? 역참이라는 곳에서 스테이션이에요. 그죠? 역참이라는 곳에는 말들이 준비되어 있고 거기서 다른 곳에서부터 막 달려온 말들이 지치겠죠. 그러면 자, 마패를 가진 사람이 마패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마패에 그려진 말의 숫자만큼 다른 말을 내어주고 그 말들은 쉴 수 있게 해줬던 역참에서 마패를 보여주고 그리고 말을 내어주었던 것이 바로 역참. 스테이션 역할을 했던 것이 역참, 마패는 말이 그려져 있는 그림, 패입니다. 그 전신기 다음에 전화라는 것이 등장했어요. 그죠? 우리는 너무 흔히 당연히 있는 건 줄 알았겠지만 전화라는 것을 통해서 와, 어떻게 이런 세계가 옛날 사람들은 엄청 놀랐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 것, 세상에 많은 것들을 변하게 한 인터넷이 발달되죠.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죠? 이메일, 네, 우체국을 통하지 않고도 서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이메일 전자우편이라는 게 생겼고요. 지금처럼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멀리 있고 서로 사는 곳이 다르고 서로의 시간이 다르지만 온라인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수업할 수 있고 그룹 과제, 모든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해졌습니다. 재택근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 하고 계시듯이 집에서 굳이 오피스로 출근하지 않아도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재택근무라고 합니다. 전쟁이 주로 소식을 전할 일들이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공격 후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죠? 공격 후퇴. 공격, attack, 후퇴, retreat. 고안하다. 이것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신호연을 고안하다 할 때 나오는 동사예요. 고안하다, design. 모둠 과제. 모둠 과제라는 것은 아이고 잘못 나왔네. 디자인 아니고요. 자, 모든 과제 디자인 아니고요. 그룹 프로젝트이 되겠죠.
재택근무는 telecommuting, 집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죠? 실시간, 지금은 레코딩 하지만 선생님이 줌이나 구글 행아웃에서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real time, 실시간으로 선생님을 보고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바로 실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10과 마지막에 나왔던 교통수단의 내용들이에요. 이건 교과서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말, 그림을 보면 알겠죠? 먼 거리를 빠르게 이동해야 할 때 쓰였고요. 파발말을 이용할 때는 마패를 가지고 다니면 역참에서 마패에 그려진 말의 숫자만큼 말을 내어주었죠. 이것은 가마예요. 양반들이 주로 타고 다녔고요. 사람이 여기 안에 들어가고 2명이나 4명이 들어서 이 가마를 운반했습니다. 자, 얘는 외건이에요. 뒤에 달린 게 외건인데 앞에 끄는 게 소나 말이 끄는 수레, 외건으로서 짐을 옮기는데, 사람보다는 짐을 옮기는데 많이 사용되었던 수단이 바로 달구지입니다. 얘는 배죠. 그렇죠? 사람이 노를 저어서, 직접 노를 저어서 강을 건너는 이동수단이었던 나룻배가 있습니다. 자, 맞는 말에 동그라미 표 하세요. 어떤 걸까요? 네, 아득한 옛날이 되겠어요. 그죠? 아득한 옛날. 자, 불을 피워가 맞습니다. 외적과 싸움이 벌어지면이 맞고요. 우체국을 거치지 않고가 맞는 표현이죠. 우리는 편리한 생활을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 표현입니다.